최근에 그 AI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든지 초기에는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잉 투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에 대한 어쨌든 그 산업에 대한 변화는 지금 초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업들 입장에서 수익을 어떻게 거두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얼만큼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AI 마켓에 대한 글로벌 그 빅테크 회사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사실은 그 로직 반도체로 대표되는 엔비디아를 위시한 그 진영들의 관심이겠죠. 현재로서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는 게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그 뒤에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후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뭐 각 국가 간의 어쨌든 이런 대결 구도로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나타나는 것들도 옳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말씀 주실 것 같긴 한데 그 AI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뭐든지 초기에는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잉 투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에 대한 어쨌든 그 산업에 대한 변화는 그 여러 가지 그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지금 초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얘기해서 AI 마켓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 입장에서 그 수익을 어떻게 거두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얼만큼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AI, HBM, 그다음에 그 GPU, 데이터 센터형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계속 화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쳐하시고, 과연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수익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당연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지쳐하시는 그런 국면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그 현재로서는 B2B 마켓,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같은 것들도 데이터 센터 위주로 한정돼서 그 학습하는 칩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게 B2C로 쉽게 얘기하면은 모바일에 우리가 핸셋에 AI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B2C 마켓이 되면은 모든 참여자들이나 투자가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AI가 우리의 지금 현실 생활에서 녹아들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정말 수익을 얻고 있거나 그런 거를 아마 체감하실 날이 얼마 머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간 과도기적인 입장인데 아직은 되게 초기 마켓이고요. 좀 잠깐 화제를 중국으로 바꾸면은 어떤 뭐 다른 이슈가 아니라 그냥 마켓 사이즈만 한번 봐보십시오. 중국 얼마나 그 큰 수요 시장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컨선 때문에 이래저래 말들이 많지만, 그 시장 자체로서의 사이즈하고 수요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준 자체가. 특히 HBM 쪽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 그 HBM 쪽, 그다음에 메모리 마켓에서의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달콤한 스윗 스팟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반도체로 하면 시스템 반도체 쪽, 로직 반도체 쪽,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독점적으로 과점을 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있겠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의 헤게모니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뭐 AMD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조금 이런 그 주문형 반도체를 원하는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수요들이 현재 있는 것들이 맞는데, 반대로 또 메모리 지형을 넘어오면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은 결국 메모리 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HBM 아니면 여태까지 저희가 잘해왔던 이 DDR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강점을 나타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현재의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진영이 어디냐.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메모리는 아니고 지금 로직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자체가 그렇게 가 있고, 현재로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용 GPU, AI용 GPU,
에 대한 수요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호환될 수 있는 HBM을 얼만큼 잘, 그다음에 얼만큼 물론 일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생산성 있게 생산을 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AI 반도체 쪽 특히 그 GPU 진영, 그 로직 반도체 진영에서 기술 발전을 답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 다시 얘기하면은 엔비디아도 패밀리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계한 이 칩을 파운드리인 TSMC나 뭐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파운드리가 얼마만큼 생산해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로직 반도체 진영이 조금 더 앞으로 기술 발전을 더 주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려질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GPU나 이런 그 시스템 반도체가 스펙이 향상되면은 물론 또 HBM도 스펙 향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HBM 진영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향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그 엔비디아 진영에서는 소버린 AI라고 해서 각국에 맞는 자체적으로 맞는 그런 뭐랄까 AI 컬처, 자국에 맞는 그런 어쨌든 이런 정의도 갖고 나오던데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지금 미국 지도인데 이 보시면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로직 반도체 쪽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이런 그 서방 진영의 이런 빅테크들이 견지하고 있는 구도는 결국 뒤에는 그 미국 정부의 가장 큰 후원이 있고요.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것들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도 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지금 기술 발전 측면에서 군사적인 목적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의 혜자를 가져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일반 투자가 분들이나 보실 필요는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를 위주로 해서 AMD 지금 어쨌든 로직 반도체 쪽에서 1, 2위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고 밑에 보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어쨌든 주문형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기네들의 뭐 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거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제작해내는 밑에 대표적인 파운드리인 TSMC가 있겠고요. 그리고 HBM 라인으로 봤을 때는 밑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게 주요하게는 지금 HBM3E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HBM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저희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지금 독점적으로 저희 HBM 제작용, 생산용 TC 본더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질문 주신 취지에도 맞는 말씀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면서 뭐 TSMC,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국 회사인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까지도 자기네들 영토 안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결국은 미국은 여러 가지의 자기네들이 그 유리하게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해나갈 때 법으로 아니면 여러 규정으로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네들 영토에서 좋은 제품, 뭐 퍼포먼스가 좋고 기술적인 수준이 좋은 것들을 원산지 규정,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게 법으로서 제정해서 자기네들이 어떻든 산업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떻든 그런 위치도 유리한 측면에서 좀 자기네 경제를 위해서도 고려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전략 물자 비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F-22라는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에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략 물자 비축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지도에 보시겠지만 지금 마이크론이 보이실 거고 SK 하이닉스가 보일 텐데 마이크론이 왼쪽 편에 보시면은 아이다호의 보이즈라는 그런 도시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주 근처에 클레이라는 곳에 두 곳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이 그 왼쪽 편에 보시는 아이다호의 2026년이 양산 타겟이고 뉴욕 편에 보시면 27년서부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양산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그 중간 부분에 좀 보면은 그 인디애나주의 웨스트 라파이트라는 곳에 HBM용 공장을 뭐 짓고 있다. 기사에서도 여러 가지 나와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를 왜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냐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것은 다름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유 이외에 군사적인 그런 이유도 가장 크게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보다도 더
어쨌든 지금 그 AI 시대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술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나라는 하나는 움직임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 입장에 있어서 저희도 이런 밸류 체인에 들어간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관련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그 GPU를 지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그 A.H. 하퍼, 블랙웰, 그다음에 루빈 유명한 그 발명가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자기네들이 지금 본인들이 출시하고자 하는 그 GPU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결국 사실은 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마켓에서 주요하게 팔리고 있는 GPU는 블랙웰 시리즈가 아니라 하퍼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걸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칩을 만들겠냐 하는 것과 지금 시장에서 주요하게 팔리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쨌든 그런 설계 디자인의 이슈는 약간 시행착오와 같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팔리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것을 또 새롭게 설계를 해서 신제품이 나올 때 이 설계를 좀 변경하거나 어떤 에러가 있어서 조정하거나 이거는 제조 쪽에서의 어떤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최근에 요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그 금리 인상 이런 측면에서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얽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석해서 시장에서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지금 이 HBM에서 B백으로 갈 때는 GPU를 2개를 구성하면서 HBM을 8개로 구성하는 게 원래는 원안이었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차질을 빚게 된 거죠. 이거는 그 노무라의 리포트의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B100으로 갈라 하던 것이 다시 이제 B200A, 뭐 B102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좀 뭐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주요하게 팔리고 있는 그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계 변경 가능하고 얼마든지 더 향상된 그런 구조로서 재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TSMC가 자기네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 CEO 웨이 저자가 우리의 고객들이 N5 그러니까 5나노에서 N3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A16, A14의 활성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TSMC는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GPU, 엔비디아 진영이나 이런 팹리스에서 자기네들 칩을 맡기게 되면은 생산에 만들어 주시는 곳인데 TSMC가 자기네들 노드가 조금 더 그 업사이드, 어드밴스 노드로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GPU를 스펙업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런 칩 설계 결함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거기서 확장해서 나가면은 그럼 GPU가 스펙업이 되면은 HBM도 스펙업을 요구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HBM 메이커들도 같이 그 행보를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이런 그 HBM을 만드는 장비 업체들도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 고객사랑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부터 말씀해 당분간 이런 AI의 어쨌든 그 리더는 로직 반도체 쪽 그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위시한 뭐 AMD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그 에이직 진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많이 접하실 텐데 뭐 짐 켈러, 그다음에 샘 올트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나 어떻든 여러 그 시장에서 플레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AI 쪽에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재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분간 이런 시장의 표준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어쨌든 시장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의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시장이라는 게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으면은 먼저 들어와 있는 이런 플레이들이 그것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고 시장 볼륨이 커지지 않으면은 추가로 누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이런 이슈가 강합니다. 특히 한국 주시장은
저거 아니면 이거다. 제가 나쁘게 되면 이게 잘 되겠네. 이런 논리인데 지금은 그렇게 논하기에는 시장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팽창되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잘 아시는 그 쿠다라는 어떤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AMD가 어쨌든 그 마켓 쉐어를 들어올 텐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한국 시장에서 있었는데 애플이 TPU, 구글의 GPU를 사용하게 되니까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 뭐 저희 그러니까 하이닉스 어쨌든 국내에 있는 HBM 관련된 이런 쪽들이 그 심리적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그 시장에서 이걸 해석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쿠다라는 어쨌든 이러한 자기네들의 강력한 어쨌든 이런 무기를 잊어버리라 하더라도 그러면 엔비디아가 마켓쉐어를 잃게 되면 AMD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올 텐데 결국 AMD든 그 TPU를 쓰는 애플이든 HBM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HBM에 대한 이런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더욱더 이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저쪽 진영에서 누가 지고 누가 지금 뜨고 누가 지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왔다 할 게 아닌데 너무 그렇게 좀 안타깝고요. 결국 메모리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가 있겠지만 온 디바이스를 하던 지금 로직 진영에서 시스템 마케팅 진영에서 1, 2위가 바뀌더라도 메모리는 공이 쓰일 수밖에 없고 HBM을 만드는 회사는 뭐 어쨌든 중국은 제외하고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잘하고 국내 뭐 1위, 2위 누가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마켓쉐어를 공고히 가져갈 수 있는 어쨌든 발판이 될 수 있고 시장에다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마켓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길래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